안녕하세요. 카트리 박태환입니다. 국내 패션 제품 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섬유 의류 및 가죽 제품에 대해서 성인 제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의 순서는 지금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제품 안전 관리 제도와 전환법을 중심으로 KC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법적 세부 기준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담당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안전 관리 제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KC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과 목적을 통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체계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가끔 TV 뉴스나 기사에서 리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섬유 제품 리콜 중 하나입니다.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청바지에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해 물질인 아리라민 및 니켈 등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던 건입니다.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각 품목별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KC 제도 아래 사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기업이 만족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KC 제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안전관리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 제도는 총 3가지의 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들은 크게 시장 출시 전과 출시 후를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제품을 출시하기 전인 사전관리 시스템에는 제품을 사용하는 연령에 따라서 전환법 및 어린이 제품법으로 구성이 되고, 시장 출시 후에는 실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제품안전기본법을 토대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도 만 14세 이상 성인이 사용하는 패션 제품에 대하여 법적 기준이 해당되는 전환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상 제품은 위에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및 안전기준 준수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도가 가장 높은 안전인증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기구와 같이 문제 발생 시 신체 피해 우려가 가장 큰 품목들이 해당이 되고, 공장 심사와 제품 시험을 거쳐 발급받는 인증번호와 함께 KC 마크를 부착하여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다고 해서 신체적으로는 큰 위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낮은 단계인 안전기준 준수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기준 준수는 별도의 인증이나 신고 절차 및 KC 마크의 표시가 없이 안정성을 확인한 후 판매 가능합니다. 앞서 제품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섬유 제품과 가죽 제품의 세부 안전 요건과 표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유 제품입니다. 만 14세 이상이 사용하는 섬유 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기타 제품류에 적용이 되며 맞춤복은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섬유 제품은 피부의 접촉 정도에 따라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기타 제품류로 구분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속옷이나 스타킹, 양말 등은 내의류에 해당이 되고,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인 티셔츠나 바지 등은 중의류에 해당이 됩니다. 중의류 위에 입게 되는 자켓, 신발, 모자 등은 외의류에 해당이 되고, 잠을 자는 데 사용되는 이불이나 매트, 시트 등은 침구류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벨트, 지갑 등은 기타 제품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이 만족해야 하는 안전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요건은 지금 보고 계신 표와 같이 유해 물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가공 여부나 사용된 부자재에 따라 시험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단에 표시된 pH, 포말데하이드, 아리라민은 염색된 섬유라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시험 항목입니다. 각 세부 분류에 따라서 안전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적용 범위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유해물질 안전 요건 대상이 아닌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설명드린 안전 요건을 제품에 적용해 본다면 이 티셔츠의 경우에는 염색된 섬유 제품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기본 항목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가 해당되는 중의류 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그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해물질 안전 요건 외에도 지금 보시고 계시는 표시사항 또한 잘 기재가 되어 있어야 최종적으로 법적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섬유 제품의 경우 자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7가지의 세부 표시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상단의 법령 타이틀은 필요시 기재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할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먼저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혼용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속서에 기재된 통일 문자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소재명이나 브랜드명은 허용되지 않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입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는 제조자명을, 수입 제품은 수입자명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제조국은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 연원을 표시하여 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조 연월 외 최초 판매 시즌 혹은 로트 번호를 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치수는 권장사항이며 취급상 주의사항은 세탁 방법 등을 포함해 4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연락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앞서 섬유 제품의 안전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가죽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제품이란 천연 가죽 및 인조 가죽, 천연 모피 원단이 제품의 표면 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가방은 모두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겉감 표면적에 사용된 비율에 따라서 왼쪽 가방은 가죽 비율이 35%로 섬유 제품으로 분류가 되고 오른쪽 두 제품은 60% 이상이기 때문에 가죽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섬유와 가죽이 같이 사용된 제품이더라도 표면적의 60% 이상이 가죽인 경우에만 가죽 제품에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죽 제품 부속서에서 말하는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 천연 모피 용어의 정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가죽은 말 그대로 소, 양과 같은 실제 동물의 가죽을 뜻합니다. 인조 가죽은 천연 가죽을 대체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 처리를 한 것을 말합니다. 처리 공정에 따라 인조 가죽은 코팅 가죽, 라미네이팅 가죽, 재조합 가죽, 합성 가죽으로 분류가 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소재들은 모두 합성 가죽으로 분류가 되고 천연 가죽을 사용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이 되었다면 인조 가죽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연 모피는 천연 가죽과 같이 동물의 모피로 만든 원단을 뜻합니다. 앞서 천연 가죽을 사용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이 처리되었을 경우 인조 가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일정 수준의 가공이란 코팅 및 라미네이팅의 두께를 말합니다.
코팅 및 라미네이팅 층의 두께가 0.15mm를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에만 천연 가죽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소가죽을 사용했더라도 가공층의 두께에 따라 천연 가죽 혹은 인조 가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죽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죽 제품은 피부 접촉 정도에 따라 섬유 제품과 같이 내유류, 중유류, 외유류, 침구류, 기타 제품류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제품과 같이 가공 여부나 사용된 부자재에 따라 아래 유해물질 안전요건표의 내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코팅된 염색 가죽의 경우 보통 파란색으로 표시된 6가지 항목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섬유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용 섬유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섬유의 기타 제품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이 아니지만 가죽 제품의 기타 제품류는 섬유와 다르게 안전요건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가죽 가방을 예시로 안전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겉감에 사용된 천연 가죽은 코팅된 염색 가죽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6가지 항목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겉감의 금속 장식은 제품 착용 시 지속적으로 접촉되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니켈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감에 사용된 섬유 같은 경우에는 섬유 부속소를 적용하였을 때 기타 제품류로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이 사용하는 가죽 가방은 가죽 부분에 대해서만 시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죽 제품의 표지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9가지의 세부 표지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먼저 섬유 제품과 같이 상단의 법령 타이틀은 필요시 기재를 하거나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품명을 반드시 가죽 제품이라고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품명에는 브랜드의 스타일 넘버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 제품이라는 이 고정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사소하지만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 부탁드립니다. 재료의 종류는 오른쪽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섬유 제품의 통일 문자처럼 정해진 표시 방법대로 기재를 해야 하고, 의류는 겉감 및 안감에 대하여 모두 표시를 하고, 신발류는 가피, 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섬유 제품의 표시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원부자재로 만든 동일 디자인 제품을 유아부터 아동, 성인 의류까지 제조할 경우 연령별로 KC 시험을 다 진행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연령이 제일 낮은 유아용 섬유 제품의 안전 요건이 가장 타이트하기 때문에 유아용 섬유 제품으로 시험을 하여 합격이 되었다면 아동 및 성인 제품의 기준으로는 별도의 시험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표시사항은 각 연령에 맞춰 기재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 가방에 대해서 KC 시험이 필요한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앞서 강조했던 부분으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인용 섬유 가방은 기타 제품류로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불필요하지만 아동용 섬유 제품에서는 기타 제품류도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으로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제품을 사용하는 연령에 따라 안전요건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KC 마크를 붙일 경우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과태료, 벌칙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일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교육 내용 중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